다른 데 집중할 때는 잘 모르다가 조금만 앉아서 쉬려고 하거나 누워있으면은 여기서 따끔, 저기서 따끔, 다리, 팔, 손, 발바닥, 등, 배, 가슴, 얼굴 부분까지 어디라고 콕 집을 수 없이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따끔따끔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간질간질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하루 이틀 그러다가 마는 정도라면은 오늘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2년, 3년, 심지어 5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가봤고 이런저런 검사도 해봤지만 이상을 찾지 못하니 특별한 대책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저냥 참고 지낸 시간들이 너무나 길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영상을 꼭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댓글에서 이 병이 뭔지 모르니까 항히스타민제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보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높다면 여러분은 지금 피부병을 겪고 계신 게 아니라 신경병증을 겪고 계신 걸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앞서 강조해 드린 대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께서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는 말초신경이란 우리 몸을 촘촘하게 곳곳을 지나다니면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굉장히 가느다랗습니다. 그렇다면 말초신경병증이란 무엇이냐? 이처럼 무척이나 가느다란 말초신경에 굉장히 자잘한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무척 가느다란 말초신경에 무척이나 자잘한 그런 스크래치가 난다는 점입니다. 너무너무 그 구조도 손상도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검사를 하는 MRI, CT 이런 걸로는 그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감별해낼 수가 없고요. 발바닥이나 발 쪽으로 따끔거림이 많이 모여있는 분들께서는 초음파 검사도 많이들 해보시는데, 이 초음파를 통해서도 가느다란 말초신경에 생긴 문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해볼 수 있는 검사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뿐인데요. 이 검사마저도 굉장히 민감하지는 못한 특성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초신경이 아주 굉장히 세게, 아주 두껍게 스크래치가 난다면은 이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감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말초신경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가느다란 감각신경에만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섬유 신경병증이고, 여러분처럼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은 나오지 않으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따끔따끔 찌릿찌릿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내며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소섬유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디에 메모해 두셨다가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겪으실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병 때문에 몸 여기저기가 전기 충격기로 계속 고문을 하는 것처럼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더해서 또 화끈화끈거리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칼로 쓱쓱 베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뼛속까지 바람이 드는 것처럼 애리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송곳으로 쿡쿡쿡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파스 바른 것처럼 화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군데군데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손끝이나 발끝,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런 말단에서 증상이 시작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증상이 나타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병이 말초신경병증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검사 저 검사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내가 소섬유 신경병증인지 말초신경병증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란 말이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좀 시시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초신경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여러분께서 그동안 검사해오신 경험, 그리고 치료해본 경험, 현재의 증상 이런 것들을 침착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 정보를 다 모아서 말초신경병증일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병에 대해서 정확한 소견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료를 쌓아나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조금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신경통 약이나 진통제를 선택해서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것은 1차적인 선택지가 맞고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계속 찌릿찌릿하고 따끔따끔하거나 아니면 그 증상의 범위나 강도가 점점 늘어나는 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께서 저에게 내원하셔서 말초신경병증 치료에 쓰이는 한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들 계신데요. 오늘은 우선 병 자체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치료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위쪽에 연결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한 통증, 이것은 피부병이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병명에 알맞게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라한의원 박재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